네, 반갑습니다. 관찰 기반 요가 하고 계신 선생님들 오늘 모셨고요. 오늘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에 좀 바뀌고 있는 게 있는지 그래도 한 2주 정도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왕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지금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하는 의도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제가 알고 있던 제 모습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처음 초반에는 뭔가 하나의 이미지로 느껴졌다면 지금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좀 다채로운 나로 변하게 된 것 같다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계속 놀라고. 선생님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얽매여 있는 데가 되게 다채롭게 표현됐다는 거 오늘 그림으로 이렇게 네.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네. 마음에 드시나요? 저 내가 너무, 찾은 나. 네, 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아, 첫 주 차에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 제가 예전에는 계속 창의적인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는 지 꽤 됐고, 그런데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뭐 도자기라든지 취미 생활을 계속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결과 중심의 나로 살다 보면 그것에 쫓기다 보니까 다시 또 고정된 나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즐길 수 없었다. 나의 네. 어떤 창의력이나 이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한 시간을 네네. 쓰지 못했다라는 네네.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 있잖아요. 네. 해방감이라든지 뭐 즐거움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나로 좀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잘 만나고 있다? 잘 만나고 있고, 일단 제가 평상시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개그하는 걸 좋아하는데 개그하는 얘기 예전부터 네, 처음 너무 오셨을 많이 때부터 너무 많이 제가 볼 했는데 때 겉모습을 볼 때 주리 선생님 너무 우아하고 하나도 안 웃기게 생겼는데 자꾸 자기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했었는데 네, 근데 웃기더라고요. 네, 날이 근데 갈수록. 네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제가 진짜 정말 화산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분출하고 싶은데 되게 많이 여태 참고 살지 않았나. 그동안 네네. 엄청 억누르고 뭔가 정답 정해진 거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가 얘 웃기면 안 되지, 이 자리에서는 안 되지, 이 네네. 사람한테는 안 안 되지, 되지. 네. 참아야지 이렇게 참아야지. 하다가 지금 약간 볼게임처럼 네. 하나씩 툭툭 네네네. 좀 마그마가 터져 나오고 있나요, 주변에? 정말 주변 분들이 이렇게 웃어줄 때마다 기분이 희열을 되게 느끼고 있고 살아나고 있어서 정말 올 때마다 매주 정말 저한테 깨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즐거워요 요즘에. 그래서 그동안 되게 얌전하게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네. 지금 한 주 한 주가 되게 재밌고 이렇게 또 다른 나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지금 굉장히. 뭐 여기 무슨 시상식도 아니고 저는 저 가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여자가 쓰고 위에다가 이제 올린 가면 이거 네. 이 젊은 여자분 저 가면이 좀 아까 물어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냥 이게 확 뭔가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하나 딱 이제 벗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또 저한테 투영된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계속 썼다 벗었다 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벗고 싶으신가요? 저 가면은 어떤 상징일까요? 지금 막 보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이거를 필요할 때 또 쓰지 않을까. 필요할 때는 착용했다가 또 편하면 벗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데 또 앞으로는 아예 벗어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필요할 때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연결됐을 때는 써야겠다.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저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타인을 막 너무 험담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무리가 있으면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무리, 네, 그렇죠.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무리 안에서, 혹은 내가 싫어하는 네네네. 그런 무리 안에서는 쓰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저한테도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드네요. 가면. 이걸 쓰면 두린이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면을 쓰면 잘 웃지 않고 그냥 차가워 보이고, 네, 차가워 보이고 조용히 하고 있고 조용히 얌전히, 예, 얌전히 그냥 우아하게 건드리지 마 이런 모습인가요?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안전하지 않다. 네. 생존의 어떤 위협을 네, 받을 네, 수 네. 있는 공간 안에서 저 네.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 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안전했던 어떤 가면을 다시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제 문라이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흑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걸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 되게 순수하고 약해요. 엄청 맞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고 그 성장기의 아이 그때도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때는 자기의 성 정체성을 좀 깨닫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요. 그렇지만 그걸 밝히기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얘가 약을 팔아요. 이렇게 몸이 작았던 아이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이에 그거 하는 거 탁 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해 보여요. 그 가면. 그러니까 나를 어쨌거나 내가 약했기 때문에 당했던 생존의 위협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괴롭혔고 늘 맞는 사람이었고 뭐 애들이 호모라고 놀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가면이었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원해서 만든 자기 상일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려고 만든 어떤 영화이지 않을까. 그 영화 대사 중에 그 대사가 있어요. 그 후안이라는 그 아이를 도와주는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너가 원하는 모습을 너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와. 근데 그걸 남이 결정하게 두지 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과 되게 맞닿아 있다. 근데 어릴 때는 지금 보유님도 저희보다 나이가 이제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탐험 많은 시기잖아요.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고 이제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시기인데 그 과정을 그려낸 걸 되게 잘 그려냈고 그 아이가 헤매는 그 과정, 방황하는 과정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를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생존의 위협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자기 모습을 정해버리는 그 상황은 사실 남이 나를 정하게 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의 해석은.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남이 정한 나로 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해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아. 이렇게 몸이 커져야지만 어디 맞고 다니지 않아. 그래야 밥벌이하고 살아.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야만 한다는 것들이 지금의 내 모습에 있으면 그건 남이 결정하게 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모습은 약해 보이고 그 친구가 눈물이 많아서 바다가 될 것 같다라 뭐 그런 얘기를 어릴 때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아이가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나이 또래들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엄청 무시당하고 뭐 호모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그 친구가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어른이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남이 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놀림받기 싫어서 만든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친구가 뭐 시인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음악가가 됐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뭐 왕따 시키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그런 시점이 사라지잖아요. 남자 아이들도 그랬을 때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자유 안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자기 모습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하는 질문. 그랬을 때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가면이 정말 내가 필요한 건가? 그 사람들한테 또 내 모습으로 살아도 옛날처럼 옛날에 당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라는 생각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가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늘 그냥 불안하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옷을 이렇게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요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 해야만 한다도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가면을 벗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시도해보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상황도 달라지고 있고 한데 계속 그 기억에 묶여있는 가면이 있을 수 있겠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도 않고 괴롭힐 사람도 없는데 강한 가면을 계속 쓰려고 한다 라든지.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트레 선생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계속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면이 나의 이제 삶을 좀 방해하는 것 같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좀 옴짝달싹 못하게 좀 방해하는 느낌이 드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 가까운 예로는 요가를 하면서 이제 뭐 하타 요가도 해보고 아시탄가 요가도 이제 해보면서 그 어느 선까지 내가 가야 되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요가 난이도를 그 난이도를 이제 계속 해가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뭐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까지 안 하고 싶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몰라서 어떤 그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더 해봐야지가 계속 누적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이 이제 딱 막히면서 난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는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가 선생님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요가 선생님이면 더 해줘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데 요 갭 사이에서 늘 좀 고민이 요즘 근래 많았던 것 같아요. 몸은 움직여지나요? 더 가려고 하나요? 생각 말고? 몸은 잘 안 가죠. 몸이 안 가는데 가야 네. 된다라고 내가 선생님이니까 하나 더 해야 돼. 네. 한 단계 더 가야 돼.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요 관찰 요가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일종의 그게 저한테 그 가면을 썼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당해야 돼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가 잘해야만 해. 네. 아사나 200개 다 해야 돼. 그 과정에서 몸이 안 움직여지는 상황.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몸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즐겁게 몸 쓸 수 있고 난 딱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좋고 근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나요?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즐거운 수업을 하실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해야만 한다 모두 다 익혀야만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해야만 한다인 거죠.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자격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그 못하면은 선생님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자격.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걸 아사나가 자격이라기보다 아사나 자체라기보다 그 어떤 경지까지 가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에 대한 오, 자격 재밌네요. 같아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내가 신뢰받을 수 있고 자격이 있다. 라는 어떤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건 거죠. 내면화된 믿음. 나의 진짜 믿음은 뭘까요? 거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요가를 하나의 그러니까 도구로서 바라보고 그거를 제 라이프나 삶에서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게 애초에 선택을 했는데 지금 점점 그게 주와 부가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었어요. 아, 너무 재밌는 지금 그게 딱 나왔죠. 소연 선생님이 가진 요가에 대한 믿음은 명확하게 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요가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모든 아사나를 다 해야지만 신뢰받고 자격을 내가 증명받을 수 있어 라는 이 기준 때문에 윤택한 요가는 이 믿음에 기반한 동작을 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난 갈 믿음이 내 안에는 없거든요. 이건 윤택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자세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다라고 느끼는 그 집착적인 어떤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왔을 때는 당연히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생각은 여기 요가에 계속 맞추는 삶을 살면 제가 굳이 직업을 요가로 바꾸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하던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이미 하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 생활을 해가지고 이미 닦여진 길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대로만 가면은 힘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이미 수련 기간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가로 넘어왔을 때는 내가 내 인생에 좀 주체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윤택하고 주체적으로. 그거 하나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또 어떤 아사나나 어떤 선생님의 입장으로 계속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남들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또 그게 올라오는 거죠. 어떤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된 거네요. 내가 생각한 요가가 진짜 이거였나? 내가 이러려고 요가로 전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지금 진짜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계를 뒀던 것이 정말 허물어지고 있고 그러면 나는 정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체화된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항상 그 틀에 시퀀스는 어떻게 짜야 돼? 기후전비도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의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을 깨도 괜찮다. 이거를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가 다 잘하잖아요. 학습한 기간이 있잖아요. 학습할 기간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움직임과 그걸 내 믿음 안에서 취득할 만큼은 배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잘 내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계속
정답 찾아야 돼 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기운이 계속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듣다가 들었는데 어떤 이제 수학 선생님,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수학 안 풀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맨날 칠판에 풀어주는데 따라오질 않아. 이 얘기를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심리학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함수에 대한 해설을 그 이야기를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그냥 애들이랑 읽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애들은 알아서 풀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근데 우리는 요가를 배울 때 요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읽어주는 선생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동작 문제 하나하나 풀어주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 그냥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고 따라오고 통제하고 따라오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서 생기가 있을 수가. 중학교 때 생각해봤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막 여기 분필가루가 다 해질 정도로 선생님이 여기부터 저기까지 빼곡히 푸신단 말이에요.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 선생님 잘 푸시네. 선생님 동작 잘하시네. 저 이거 똑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생기 있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몸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지? 어떻게 요가를 좀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답게 계속 인생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요가로 만들어주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요즘에 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셀프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어가지고 본인이 혼자 할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새 셀프 수련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은 우리 셀프 수련 안 하잖아요. 요가 배울 때도 계속 그냥 배워야 돼.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변형할 생각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배우던 시기에 제가 안내하던 걸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하는데 뭐 어느 날은 막 목구멍에서 안 나와요. 이 말 내가 변형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미 나도 여러 번 혼자 셀프로 해봤고 이제 더 나눠줄 게 많은데 그게 안 나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그런 선생님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선생님의 그것만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은 또 누군가의 것을 복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도 창의적으로 자기 걸 만든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그 선생님 누가 시킨 대로 한 거 아닌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단해진 건데 왜 우리는 그 아래서 똑같은 걸 반복만 하고 있지? 붓다도 그 어떤 가르침들을 다 고행을 하다가 자기가 어릴 때 산매에 들었던 걸 기억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득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걸 반복하다가 자기의 어떤 그 잠재력을 창의성을 가지고 딱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그게 다 풀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책에서 들어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약간 멋있어 보여야 한다.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 저 되게 SNS 보면 다 그런 말 써 있잖아요. 막 명언. 명언 같은 거 엄청 써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하나의 기준처럼 돼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인 것처럼. 네네네. 근데 그 내 말 아니거든요. 내 말 아닌 게 그게 되게 괴리감 느끼고 충돌을 느끼고. 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내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순간은 좀 떨어뜨리고 자기를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자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다 멈추고 너는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 스스로한테. 0은 아니시고요. 이미 쌓아온 것 안에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태도를 다듬어서 내 것으로 더 자유롭게 내 믿음 안에서 이 해방시킬 수 있는 요가를 모두에게 나부터 해방되어야지 또 그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드림쌤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윤님은 요가 왜 오셨어요? 관찰기만 요가 왜 오셨어요? 이유는 가면은 항상 저를 이렇게 다른 외부를 다 차단하고 저한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선생님 거긴 이제 항상 조도도 좀 낮고 그 티칭 목소리랑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만 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거울이 없고 항상 눈을 감고 하다 보니까 표정을 제가 이렇게 억지로 지어내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크다고 느낀 게 거기를 이제 다니고 나서부터 평소에 제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가 인식이 됐는데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그 저녁이 되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안면 근육 같은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그때부터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요가는 저한테 항상 관찰,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기 공간이 일단 저는 궁금했고 관찰 기반 요가를 여기서 한다는 걸 듣고 그냥 막 와 멋지다 이런 것보다도 전 공간에는 항상 어떤 그런 힘이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오늘 그거 한번 네. 보여주실래요? 미술 콜라주 한 거? 공간을 되게 관심 있게 맞아요. 끌려하는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공간에 사는지가 본인한테 되게 중요하겠네요. 관찰과 요가가 이미 본인한테는 믿음으로 있었네요. 맞아요. 표정을 관찰했다는 거, 인지하게 됐다는 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 요즘엔 좀 덜 웃으려고 하나요? 힘들 때? 아 그런 게 그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제가 느껴졌어요. 아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웃고 있구나. 근데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막 중간에는 일부러 사람들이 이제 복도에서 와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땅만 보고 가기도 했어요. 아, 오늘 마스크 쓰고 왔네요. 맞아 마스크를 쓰거나. 그걸 또 제가 하나 표정 짓기 느낀 게 싫을 때. 저는 비 오는 날을 그 이렇게 추잡 그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막 스키 차고 이래서 싫긴 하지만 비 오는 날이 마음 편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산이 있어서 항상 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도 가릴 수 있고 그래서 나 그랬네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또 그렇게 막 표정 안 짓고 막 땅만 보고 다니고 하니까 그것도 막 엄청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느껴지는 좋은 에너지가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다 차단을 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아 약간 중용을 찾아야겠다. 막 내가 너무 사람들마다 다 보고 억지로 막 웃고 인사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인사하는 당연히 좋지만 막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뭐 이렇게 인식해서 막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런 태도를 좀 갖게 됐어요. 관계. 모든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한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혹시 우리 어릴 때부터 좀 듣고 자라는 말들 있잖아요. 보윤님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보윤아 항상 웃어야 돼. 너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기운을 주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나한테 내면화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나는 약간 거.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인사하고 맨날 이렇게 표정 지었던 걸 하게 했던 말. 이건 자연스러운 내 믿음은 아니거든요. 뭔가 걱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있었던 것 누군가를 같아요. 네. 걱정시키면 안 돼. 내가 좀 우울해 보이거나 표정이 그늘이 있으면 누군가가 날 걱정할 거니까 나는 무조건 슬프거나 힘들어도 웃어야 돼. 뭔가 잘 기능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청 힘드셨겠네요. 그런 걸 좀 이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슬퍼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우울해도 되고 화나도 되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본인한테 요가 너무 중요한 공간이고 행위겠네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요가할 때만큼은 나한테만 집중하면 되고 그때 무표정해도 되고 눈 감아도 되고 편안해도 되고 그 공간 있잖아요. 혹시 그게 거기 혼자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사람이고요. 뭐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여도 돼요. 보이님이 느끼고 있는 그 심적 부담이 거기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네. 게 그 기준이 힘들어서이기도 맞아요. 하겠네요. 그렇다고 보이님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점이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어디 돌아다니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보통 저처럼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보통 뭐 친구랑 다니거나 남자친구랑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혼자 있는 게 진심으로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사람을 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잘 지내고 하는 친구들은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을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혼자이고 싶은 그 두 가지가 저한테 다 있는데 그게 누구랑 같이 있으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맞춰야 네. 한다 생각을 하니까. 얘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막 얘는 뭐가 궁금할까? 거기에 내가 맞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크니까 그 상대는 너무 편해해요. 그리고 그렇겠죠. 네, 관계를 맺으면은 저는 그 상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상대는 항상 저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관계여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내가 좀 나한테 더 집중하고 싶고 남의 기준이나 남의 눈이나 이런 게 없는 공간이 그렇게 내가 그게 편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네요. 그 보이님한테 되게 큰 어떤 미션 같은 게 좀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누군가가 있어도 나를 있는 맞아요. 그대로 드러낸다면 저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나도 받아들여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 정말 그게 제 미션 같아요. 저도 되게 어릴 때 그런 성향이 있었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거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맞추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럼 되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잃는 듯한 느낌이 괜찮지 않아요. 나중엔 어떻게든 터지거든요. 몸이 먼저 알고 뭔가 이 나의 반복 패턴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해야겠다라는 그 불편함까지 지금 감수하시면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삶이 좀 재배치되고 있다라는 어떤 감각? 사례? 이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일상에서 좀 이거는 달라졌다. 일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계속 저를 변화시키려고도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불편해도 계속 보려고 하고 그 수업 시도 같은 게 그런 거겠죠. 네네네. 그러는 거를 이제 계속 마주하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접촉해 보려고 하고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뭐 책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나가보고 아니면 뭐 워크숍 같은 거 뭐 소마틱스라든지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또 해보고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부딪혀야 되니까 되게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힘든 선택이었는데 하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니고 조금씩 깨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조금씩. 근데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겠구나. 그래서 계속 쭉 해야 되는 것도 맞겠구나. 인지라는 건 사실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삶의 친구처럼 가져가면서 그때그때 그 마음의 방의 문을 열어보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 백룸 보셨어요, 영화? 그게 약간 내면의 방으로 형상화한 지하 방, 가상의 방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미로처럼 진짜 넓어요. 근데 막 문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냥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어디지? 이랬다가 이 방 문도 열어보고 이 방 문도 열어보고 저 방 문도 열어보고 길이 막혔다는 것도 보고 어떤 때는 와 내가 이걸 찾았네 하면서 뻥 뚫려서 갈 때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이 계속 평생 동안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조금씩 넓어지면서 조금씩 문 개수가 줄어들면서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게 삶의 재배치가 되는 과정. 방의 모양도 달라지고 길도 달라지고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또 삶의 이런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방문을 열었고 어떤 지금 미로 안에 있는가, 어디쯤인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도 저는 되게 볼 수 있었어요. 아, 민정님 저기쯤이지 않을까? 둘이 선생님은 방문을 몇 개쯤 열어봤구나. 선생님도 저 선입견과 계속 마주하면서 불편하고 내 안에 이런 거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 중에 내 안에 어떻게 좀 내면화된 그 강렬한 기억들이 결국 믿음으로 압박을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배열하는가를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좀 더 존재에 가까워지는 과정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그림도 오늘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흥미로워요. 저렇게 산속에 있고 싶었던 이유, 내가 제주에 내려갈 때 저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다시 도시에 왔을 때 그 반응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 상황들 그런 것도 또 돌아보게 되네요.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저한테도 있고 보유님의 앞으로의 또 변화, 재배열이 되게 기대가 되는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들고 올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